추미애 끈잡을 매있다. 역대 최수차로 최수 격차를 졌던 그녀. 누군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실 겁니다. 일단 이재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몇 사람을 픽했죠. 꼽았죠. 가장 일단 그 서울에서 정원호 성동구청장, 전 성동구청장을 이재명이 꼽으니까 처음에는 정원호가 막 떴습니다. 막 뜨고 마치 민주당 후보가 다 된 것처럼 했는데, 이게 정원호가 갑자기 지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칸쿤 그 출장 의혹이 있었죠. 칸쿤 출장 간 거, 그거 여성 직원과 같다, 그리고 여성을 남성으로 바꿨다, 여러 가지 서류를 조작한 흔적도 있다, 여러 가지가 많았죠. 그런데 오늘 또 정원호의 칸쿤 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단독 보도들이 나오는데, 주간조선 단독 보도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 재직 시절 칸쿤 출장에 동행했던 성동구청 여성 공무원 임모 씨가 있었죠. 남편이 근무하던 회사와 성동구청이 또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원호. 그런데 정원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논란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민주당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특히 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든 그쪽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이 지금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거기 뛰어든 사람은 박주민하고 전현희가 있죠.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내부에서 막 나온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콕 집은 그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이 좌파 진영 안에서 막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정원호가 왜곡된 여론조사를 내놔가지고 그 지지 후보 없음 이런 것을 빼고 재가공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재가공해서 정원호가 내가 50% 이상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래서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는 박주민이나 전현희가 그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막 그러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을 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죠. 정원호 이대로 가면은 후보 되기 어렵습니다. 후보 되기가 어려운데, 이게 정원호 흔들기가 좌파 진영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 저도 정치권 취재 오래 했고 청와대도 오래 출입을 했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 1년 있던 무렵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면은, 그때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밀어주기로 하고, 이 사람을 서울시장에 시켜야 돼, 이렇게 정도 하면은, 임기 초반에 그렇게 하면은 그냥 전부 다 따릅니다. 따르고 좀 불만이 많더라도 좀 따르고,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또 보복을 당하니까, 또 이재명은 비명 행사 아니고 보복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따르는데, 이거 이재명은 어떻게 되는지 초반부터 솔리 말해서 말빨이 안 먹히는 겁니다. 영이 안 먹힌다고 하는데, 무슨 영까지는 표현하기도 싫고, 말이 안 먹히는 겁니다. 이재명의 말이 좌파 안에서.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픽한 그 인물이 이렇게 지금 서울시장 후보에서도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이유가 좌파 안에서 이런저런 언론에 막 이렇게 정보를 막 주고 기사거리를 주고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거는 이 정도 되면은 벌써 레임덕이다. 최소한 좌파 진영 안에서는 명픽 이야기를 하는데, 명픽한 사람들이 픽 쓰러지고 있죠. 픽 쓰러지죠. 이제 정원호는 픽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픽 쓰러진 인물이 있죠. 이재명이 두 번째 픽을 했던 바로 한준호입니다. 경기도지사 한준호. 자, 한준호가 이재명이 그렇게 밀고, 한준호도 이재명 마케팅을 했는데 누가 됐습니까? 예. 경기도지사 후보의 추미애가 어제 제가 방송하기 직전에 속보 전해드렸죠. 추미애가 됐습니다. 자,
자, 추미애가 누굽니까? 이재명하고 계속 대립각을 세워왔죠. 이번에 검찰 해체하는 과정에서 속도전으로 막 밀어붙이고, 이재명은 그 검찰에 나중에 공소 취소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나 공소 취소 안 해줄 텐데. 그래서 김어준 방송에서 거래설도 나왔죠. 거래설도 폭로가 됐죠.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해주고, 대신 이재명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겨주고,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는 검사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반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렇게 이 검찰에 권한을 줘야 된다, 남겨둬야 된다.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막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슨 소리야?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서 이재명 말을 전부 다 묵살을 해버리고 막 치고 나간 게 추미애죠. 법사위원장 추미애. 그리고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이 두 사람인데, 자, 추미애가 이재명과 그 전에 또 국회의장, 본인이 추미애가 원래 나서러 가는데 우원식하고 붙었는데 우원식을 밀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때 있었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추미애는 이재명과 완전히 대치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장 끝나고, 겨우 이렇게 이제 경기도지사 하겠다고 나갔는데, 이재명이 한준호를 사실상 내보낸 겁니다. 한준호. 자기의 신복, 그 한준호를 내보냈고, 한준호는 막 이재명 마케팅을 했죠. 전에 같으면은 경기도 같은 데서, 좌파에서 대통령이 됐고, 거기서 픽을 한 사람이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오면은 압도적이죠. 압도적으로 이겨야지 맞는 거죠. 특히 그 전에 이재명은 지금 개딸 중심으로, 권리당원 중심으로 경선을 하도록 판을 다 짜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한준호 찍으라 하면은 그 전에 같으면 쫙 찍죠. 그런데 이번에 한준호는 형편없이 깨졌습니다. 속도 말로 깨졌습니다. 추미애가 됐습니다. 김동연, 현역 경기도지사인 김동연도 아웃되고 다 제쳐버렸습니다. 이재명의 말빨이 안 먹힌다. 여기서 또 나온 거죠. 첫 번째로 픽했던 이 정원호, 두 번째로 픽한 정원호는 이제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고, 두 번째로 픽한 경기도지사 한준호는 이미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제 쓰러져 버렸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6선 추미애가 선출이 됐는데, 현직 지사인 김동연도 제쳤고, 명픽 이재명 선택으로 불린 한준호도 탈락을 했다. 저번에 이게 이제 본경선이고 3명으로 출연하는 그 예비경선에서 그때는 권리당원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미애가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 한 60% 받아버렸다. 개딸들한테. 그러니까 이재명의 개딸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죠. 김어준의 개딸, 정청래의 개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반 득표자가 없으면은, 이게 이제 추미애가 얼마를 받고 이런 것은 발표를 안 했지만은, 가반 득표자가 없었으면은 결선 투표로 갑니다. 근데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추미애가 후보로 확정됐다는 것은 바로 가반 이상을 득표를 해버렸다는 거죠. 추미애가 가반 이상 득표를 해버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검찰 사법 개편을 주도하면서 여권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았다. 그래서 이 권리당원 100%로 진행된 예비경선에서도 1위를 했고, 이번에 50대 50을 한 데서도 1위를 기록을 했다. 자, 그것이 일종의 이변이 벌어진 건데, 이것은 추미애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변이고 하지만은,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은 레임덕입니다. 레임덕. 제가 말씀드렸죠. 이 초반에 이렇게 픽한 경기도에서 현역 경기도지사도 제치고 경동연도 제치고 자기 사람 심어보려고 했는데 보기 좋게 나가 떨어진 거죠. 이것은 이재명의 영향력이 지금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급속도로. 자, 그래서 또 하나 그 관심은 국민의힘에서 그러면은 추미애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추미애는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당내에서는 이렇게 됐지만은,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후보만 제대로 고르면은 승산이 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진숙 카드까지 만지작거렸죠. 이진숙
지금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그 방통위원장을 경기도로 보내자. 근데 이진숙 그 위원장은 이런 지하에 일축을 했죠. 그때 저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그거는 희화화하는 거다. 같은 여성이라고 여성 대결끼리 뭐 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붙이려고 하는 것을 희화하는 것이고 나는 제안이 와도 안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유승민 이야기도 하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야기를 했지만은 일단 두 사람 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후보 등록을 하려면은 60일 전에 그쪽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경기도지사에 등록을 하려면은 60일 전에 그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 주소를 옮겨야 되니까 지금 경기도에 안 사는 사람들은 안 되죠. 유승민, 김문수, 뭐 아마 경기도에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경기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후보를 뽑아서 그 추미애의 대항마를 만들어야 되죠. 자, 이제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한 것 같은데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또다시 추가 공모를 한다고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밝혔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대한 후보자 추가 공모를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추가 공모를 받는데, 현재까지 공천 신청자가 양향자 최고위원하고 함준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2명이 있죠. 그런데 주요 주소 이전, 이 요건 문제로 일부 그 주자군은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군 자체가 이제 좁아졌는데 그러면 주소 이전이 필요 없는 경기도에 주소가 돼 있는 두 사람이 지금 거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냐? 김원혜, 안철수. 김원혜 의원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어리 국회의원이니까 경기도민이죠. 안철수 의원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이 국회의원이니까 경기도민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김원혜 의원이 출마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많습니다. 물론 김원혜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출마 여부에 대해서 어떤 뭐 입장을 명확히 밝힌 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왜냐하면은 워낙 지금 비상시국이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추미애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경쟁력 있는 사람이 출마를 해서 경기도에서 이기면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경기도는 인구 면에서 서울보다 더 큰 그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김원혜 그 차출론이, 지금 불거질 수가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는 불거지지 않고 있지만은, 제 의견과, 그리고 제 주변의 의견이 좀, 김원혜 의원이 나서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대놓고 나와야 되는 거겠죠. 2022년 그 지방선거 때, 김원혜 의원이 유승민을 긋고 본선에 가서 김동연하고 같이 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초접전을 벌였고 나중에 결과도 초박빙으로 나왔습니다. 김동연이 49.06%, 김원혜 48.91%, 0.15%포인트 차이, 8,913표 차이. 그때 김원혜가 그렇게 기록을 했죠. 자, 그때 당시 신문 기사 내용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당시 2022년 6월 2일자인데 0.15%포인트로 패배, 쏙서려 경기지사 광역단체 역대 최소 격차를 보였다. 김동연이 8,913표 더 얻어서 김원혜에 승리를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때 강용석 후보가 보수 성향으로 무소속으로 나왔죠. 단일화를 했다면 그때 김원혜 후보가 이겼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죠. 경기도지사가 그때 6일 지방선거였는데 2일날 아침이 밝았어야 당선인이 확정될 정도로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고 김동연이 49.06, 0.15%포인트 차, 표차는 8,913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역대 최소격차입니다. 최소격차로 졌었죠. 그리고 6월 1일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김원혜 후보가 오히려 0.6%포인트 차로 이긴다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일날 오전 5시를 넘기면서 김동연의 추격으로 격차가 좁혀져 가고 결국 김동연이 나슬나슬하게 이겼고 정말 아깝게 졌는데 그래서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 무산을 놓고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왔고 그러니까 그때 강용석 후보가 5만 4천 표를 얻었죠. 그거를 흡수를 했으면은 국민의힘이 탈환을 했을 것이다. 자, 그렇게까지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경기도에서 김원혜 그 의원이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하나 이게 좀 유리한 거지. 국민의힘 뭐 김원혜 후보 의원이 뭐 후보로 나서던 국민의힘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서면은 이게 상당히 그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후유증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고 나서 추미애가 이재명이 픽한 한준호를 꺾고 당선된 데 대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경선에서 이제 탈락을 했죠. 한준호, 이재명이 지원을 했는데 탈락을 했는데 어젯밤 자기 유튜브에서 이 뒤끝을 막 보였습니다. 최종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후보다. 경기 도정이 걱정된다. 경기도가 넘어갈 것 같은 이야기죠. 국민의힘에게. 이제 지고 나서 추미애에게 지고 난 한준호가 그런 말을 해서 또 좌파 안에서 뭐 시끄럽습니다. 이 한준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유튜브에서 대통령님과 성과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제 입장에서 경기 도정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좀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리 후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국민의힘이 우리 후보를 그러니까 추미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아, 추미애는 꺾을 수 있어.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 추미애 의원을 비하하는 듯한 준비되지 않은 후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비명 쪽에서는 좀 반발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좌파가 이제 경기도 안에서 이렇게 좀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미애가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되고 나오면은 친명 쪽의 그 좌파 지지자들이 아마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에게는 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추미애가 후보로 등장하면서 큰 기회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뭐 김원혜 의원이 그 출마 결심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국민의힘에 유리한 그런 이 전선이 좀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김원혜 의원도 뭐 한번 이제 출마를 했었던 그런 입장이어서 뭐 결심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국민의힘 전체가 보수 전체가 초비상 상황이고 오늘도 지금 대구 놓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습니다. 뭐 주호영 의원은 항거한 거, 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서 항거한 결과가 나오면은 뭐 거취를 결정을 하겠다 해서 또 여전히 무소속 출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여전히 무소속 출마를 한다. 그리고 아마 나중에 그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나중에 후보 단일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김부겸 지원한다고 정청래가 그 대구 가가지고 막 뛰어오면서 모든 걸 다 해드리겠다. 그리고 정폭적인 이제 물량 공세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해서 대구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경기도 같은 이 의미가 있는 곳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으면은 거기에 투입할 적임자가 누군지 적극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발굴을 해서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재명 지금 초반에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코너로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좌파 내부에서는 이게 영이 안 먹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먹히는 거죠. 뭐 지원을 한다고 해도 뭐 명픽이라고 한 사람들이 픽픽 썰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종의 진영 안에서 좌파 진영 안에서 레임덕이 온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우 외환입니다. 이게 내우고 이재명에게 외환은 바로 자기 죄를 털어내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역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은 순조롭게 잘 나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치부 취재 오래 한 제가 볼 때는 위태위태합니다. 뭔가 지금 터져나올지 모릅니다.